매일 새벽부터 청소 일을 하던 70세 여성이 알고 보니 그 건물의 실제 소유주였다는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과연 이 할머니는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청소 일을 해왔던 걸까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순간 가족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입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한 20층짜리 오피스텔 그린타워에서 첫 번째로 불이 켜지는 곳은 지하 1층 청소용품 보관실이었어요. 70세의 장경애는 오늘도 어김없이 파란색 청소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히 힘차더군요. 손에 든 청소 도구들 사이로 반짝이는 은색 열쇠고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작은 열쇠고리 안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죠. 경애 아줌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경비실에서 나온 김경비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장경애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경비님도 수고 많으세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는 정말 성실하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장경애는 잔잔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김경비원이 알까요? 자신이 매일 청소하는 이 건물의 지분 중 30%가 바로 자신의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남편 이석준이 살아계실 때 함께 투자한 이 건물은 이제 장경애 혼자만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죠. 심지어 자신의 아들 도현이도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면서 장경애는 오늘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살아야 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층 복도를 걸으면서 장경애는 한 사무실씩 점검했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먼지, 화분의 물 상태, 심지어 에어컨 필터까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다른 청소 직원들은 그저 바닥만 닦고 쓰레기통만 비우면 끝이었지만 장경애는 달랐습니다. 이 건물의 모든 구석구석이 자신의 눈과 손을 거쳐야 직성이 풀렸거든요. 어머, 경애 아줌마.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박 대리가 일찍 출근해서 장경애를 마주쳤어요. 박 대리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제 야근 많이 하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아, 그게 그렇죠 뭐. 그런데 정말 감사해요. 어제 제가 흘린 커피 자국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죄송했습니다. 장경애는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인걸요. 박 대리가 사무실로 들어간 후 장경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참 착한 아이야. 우리 도현이도 저렇게 예의 바르면 좋을 텐데. 도현. 38살의 아들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였어요. 자수성가했다는 자부심이 강했지만 그만큼 교만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일에 대해서는 늘 불편해했죠. 장경애는 청소하면서도 계속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어젯밤 도현이 전화로 한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엄마,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소개한다는 거니? 결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 순간 장경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 하지만 과연 자신 같은 어머니를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 말이죠. 그래, 좋은 아이구나. 언제 한번 보자꾸나. 네, 그런데 엄마. 도현의 목소리가 조금 주저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엄마가 뭐 하시는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그 질문에 장경애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냥 편하게 말하면 되잖아. 건물 관리 일을 한다고. 아,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장경애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건물 관리 일이라는 표현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왠지 아들이 진실을 피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전 10시가 되자 건물 안이 분주해졌습니다. 직장인들이 하나둘 출근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장경애는 로비 바닥을 닦으면서 오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경애 아줌마,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아줌마, 어제 제가 흘린 물 닦아주신 거 정말 감사했어요. 경애 아줌마가 없으면 우리 건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경애는 그 모든 인사에 정성스럽게 응답했어요. 이 사람들이 알까요? 자신들이 인사하는 경애 아줌마가 사실은 이 건물의 주인 중 한 명이라는 걸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장경애는 잠시 쉬었습니다. 지하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다시 아들 생각을 했어요. 도현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라고 말하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죠. 오후 2시 장경애는 15층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던데? 아, 우리 회사 빌딩도 가격이 많이 올랐대. 임대료도 올릴 것 같다는 소문이 있어. 그러게. 건물주들은 좋겠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고. 장경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고요? 남편과 함께 이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지금도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이 건물을 돌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모르겠죠.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자 장경애도 하루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평범한 하루였지만 내일은 조금 다를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소개하고 싶다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장경애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내일 만날 예비 며느리를 위해 뭔가 준비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과일을 고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과연 그 아이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아줌마, 이 사과 어때요? 맛있을까요? 옆에서 쇼핑하던 젊은 여성이 물어봤습니다. 장경애는 사과를 만져보며 친절하게 답했어요. 이 정도면 단맛이 좋을 것 같아요. 색깔도 예쁘고. 감사해요. 아줌마는 정말 자상하시네요. 그 말을 들으면서 장경애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만날 그 아이도 나를 이렇게 봐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장경애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봤습니다. 클로젯 깊숙이 보관해둔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남편의 장례식 이후로는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죠. 옷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옷을 입고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올까? 그날 밤 장경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있을 만남이 자꾸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어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새벽이 되자 장경애는 다시 일어나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린타워로 향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까? 아니면 은색 열쇠고리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 작은 열쇠고리 안에 숨겨진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날이 올 줄은 그때의 장경애는 몰랐죠. 그날 저녁 6시 장경애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 도현이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고 했거든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으며 고민했어요.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고 너무 화려하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에이, 그냥 평상시 입던 걸로 하자. 결국 장경애는 연한 베이지색 카디건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어요. 소박하지만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죠.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을 보니 문득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오후 7시 정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경애는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도현 옆에 서 있는 여성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엄마 소개할게요. 송하윤이에요. 하윤아, 우리 어머니셔. 송하윤은 키가 165cm 정도 되는 날씬한 체형에 긴 생머리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옷차림도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경애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미묘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송하윤입니다. 하윤의 인사는 예의 바르긴 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어요. 장경애는 그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우리 도현이가 눈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좋은 사람을 만났네. 장경애의 진심 어린 칭찬에 하윤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집안을 둘러보는 하윤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30년 된 아파트, 오래된 가구들, 소박한 인테리어. 모든 것이 하윤에게는 낯설어 보였거든요.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 배고프지? 뭔가 준비해뒀는데. 장경애는 부엌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가져왔어요. 직접 만든 잡채, 갈비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산 과일들까지. 소박하지만 마음을 담아 준비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하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 놀람이 감탄인지 부담스러움인지 애매했어요. 도현은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보며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야,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하윤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와, 정말 대단하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일을 하는 건가? 장경애의 순수한 질문에 하윤은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아, 네, 뭐 그런 셈이죠. 광고도 하고 제품 소개도 하고. 힘들지 않니?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야 하는 일이잖아.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장경애는 하윤이 외모와 브랜드를 중시한다는 걸 느꼈어요. 명품 이야기, 유명 레스토랑 이야기, 해외여행 이야기가 줄을 잃었거든요. 물론 나쁜 건 아니었지만 뭔가 깊이 있는 대화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드디어 하윤이 장경애에게 직접 질문을 했어요. 그 순간 식탁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도현은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고 장경애는 잠시 망설였어요.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어. 아, 네. 하윤의 대답은 짧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대화가 뜸해졌습니다. 장경애는 그 침묵이 어색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도현이 급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윤이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신대, 엄마. 아, 그러시구나. 힘든 일 많이 하시겠네. 네, 뭐. 그런 편이에요. 하윤의 답변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자신의 아버지 직업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하면서 장경애의 일에 대해서는 불편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하윤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어요. 그 틈에 도현이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윤이 어때요? 예쁘고 착한 것 같아. 너를 좋아하는 것도 보이고. 정말요? 다행이다. 사실 좀 걱정됐거든요. 왜? 하윤이가 좀 까다로운 편이라서요. 집안 배경이나 그런 걸 중요시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장경애의 마음이 뜨끔했어요. 아들이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도현아, 너 혹시 엄마가 부끄럽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도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장경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윤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하윤은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고 시계를 몇 번이나 봤습니다.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내일 일찍 스케줄이 있어서. 아, 그래? 그럼 일찍 들어가야겠네. 괜찮아. 장경애는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대신 부엌에서 과일을 봉지에 담아왔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 집에서 드세요. 아, 감사해요. 근데 괜찮아요. 집에 과일이 많아서. 하유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 거절이 장경애에게는 더 큰 상처였습니다. 마음을 담아 준비한 것조차 받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하윤이 말했어요. 도현 오빠, 내일 통화할게요. 응, 조심히 들어가. 도현이 하윤을 배웅하고 돌아왔을 때 장경애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등 뒤에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고생하셨어요. 뭘 고생이야? 좋은 사람 만나서 기뻐. 정말요? 그럼. 예쁘고 똑똑해 보이던데. 하지만 장경애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하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현이 자신 때문에 위축되는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도현이 집에 돌아간 후 장경애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윤의 표정, 말투, 행동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고 예의 바르긴 했지만 진심은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장경애는 자신을 다독였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색한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도현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하윤이도 어머니가 친절하시다고 했어요. 좋은 꿈 꾸세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장경애는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정말 하윤이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도현이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일까? 다음 날 새벽 장경애는 평소처럼 그린타워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어젯밤의 만남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하윤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경애 아줌마, 오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김경비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못 잤어요. 그러시구나. 건강 챙기세요. 장경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이 그 행복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도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하윤이랑 정식으로 결혼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 좋은 일이네. 네, 그런데 엄마. 혹시 상견례 자리에서는 도현의 목소리가 주저하는 것 같았어요. 장경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장경애는 알 수 있었어요. 도현이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차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일 거라는 것도. 전화를 끊고 나서 장경애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는 기쁨 하지만 자신이 그 결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 말이죠. 그날 오후 장경애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마음의 불안을 일로 달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내가 도현이에게 좋은 어머니일까? 아니면 부끄러운 어머니일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장경애는 클로젯에서 다시 정장을 꺼내봤어요. 언젠가 입게 될 날이 올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곧 다시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드디어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 소나무였어요. 도현이 예약했다고 했는데 장경애는 그 식당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에는 꿈도 꾸지 못할 곳이었거든요. 장경애는 옷 선택에만 이틀을 고민했어요.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화려한 옷은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10년 전에 산 검은색 정장에 작은 진주 귀걸이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그럭저럭 단정해 보였습니다. 괜찮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나서는 장경애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대와 걱정이 반반씩 섞여 있었거든요. 오후 5시 소나무 한정식집 앞에서 도현과 만났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었더군요. 진한 회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어요. 엄마 와 계셨네요. 좀 긴장되시죠? 그럼 많이 긴장돼. 너는 어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엄마 혹시 하윤이 부모님이 뭐 물어보시면 도현이 말을 멈췄어요. 장경애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무엇을 걱정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응, 적당히 대답할게. 걱정 마.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송하윤과 그 부모님이 와 있었어요. 개인실로 안내받은 장경애는 그 화려한 인테리어에 압도당했습니다. 전통 한옥 스타일의 방에 고급스러운 소품들이 가득했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윤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지난번보다는 밝은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어딘가 어색한 미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윤아. 오늘 더 예뻐 보이네. 하윤의 아버지 송대우는 5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고 수입차 열쇠고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김미경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온몸에서 고급스러움이 풍겼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송대훈입니다. 송대훈의 악수는 힘이 있었지만 어딘가 건성이었어요. 장경애의 거친 손을 느꼈을 때 미묘한 표정 변화가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장경애입니다. 김미경이에요. 반갑습니다. 김미경의 인사도 정중했지만 시선이 장경애의 옷차림을 훑어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 시선이 장경애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고르는 동안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흘렸어요. 송대훈이 와인 리스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괜찮은 와인으로 하죠. 사장님, 이 샷도 마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14년 산이요. 장경애는 그 가격표를 흘끔 봤어요. 한 병에 80만 원이었습니다. 자신의 하루 일당보다 비싼 와인이었죠.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송대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현 군은 스타트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야인가요? 앱 개발 쪽입니다. 주로 배달 관련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아, 요즘 뜨는 분야네요. 투자는 많이 받으셨나? 도현이 자신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장경애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아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소개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드디어 김미경이 장경애에게 직접 질문했어요. 그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도현은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고 하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애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송씨 부부의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아, 네. 김미경의 대답이 어색하게 끝났어요. 송대훈은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도현이 급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윤이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중소규모지만 꽤 오래 했습니다. 최근에는 오피스텔 사업에 관심이 많아요. 송대훈이 자신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장경애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대화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도현과 하윤의 결혼 계획으로 넘어갔어요. 예식장, 신혼집, 예단 등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신혼집은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김미경이 물어봤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강남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도현이 답했습니다. 좋죠. 하윤이도 그쪽이 익숙할 거고. 그런데 집값이 만만치 않은데 준비는 되셨나요? 송대훈의 질문이 좀 직설적이었어요.
장경애는 그 질문이 불편했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김미경이 장경애를 향해 직접 물어봤어요. 그 순간 장경애는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도와드리고 싶지만. 장경애의 말이 흐려지자 송씨 부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도울 수 있겠냐는 생각이 역력했거든요. 아, 저희가 준비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도현이 급하게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진 후였어요. 디저트가 나올 때쯤 김미경이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어요. 하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 틈에 송대훈이 도현에게 말했어요. 도현 군, 잠깐 밖에서 담배 한 대 피울까요? 두 남자가 나간 후 장경애는 혼자 남았어요.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김미경과 하윤의 대화가 들렸어요. 엄마, 어떻게 생각해? 글쎄, 도현 군은 괜찮은데. 어머니 말씀? 좀. 우리랑은 다른 환경인 것 같아. 그 대화를 들은 장경애의 가슴이 찔렸어요. 직접적으로 나쁘게 말한 건 아니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거든요. 밖에서 돌아온 도현의 표정도 어두워져 있었어요. 송대훈이 무슨 말을 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송대훈이 카드를 내밀었어요. 제가 할게요. 오늘 좋은 자리였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도현이 말했지만 송대훈은 이미 계산을 끝냈어요. 그 행동에서도 미묘한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식당 밖에서 헤어질 때 인사는 형식적이었어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진심이 담긴 인사는 아니었어요. 특히 김미경의 표정에서는 아쉬움보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현은 말이 없었어요. 장경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소화하기 어려웠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도현이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오늘. 기분 상하셨죠? 장경애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상처받기는 했지만 아들 앞에서 내색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색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래도 괜찮다니까. 하윤이는 좋은 아이 같아. 하지만 장경애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오늘 받은 시선들, 어색한 침묵들, 그리고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까지 모든 것이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장경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오늘 일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김미경이 우리랑은 다른 환경이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나는 도현이에게 방해가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아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도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오늘 고생하셨어요. 하윤이 부모님도 어머니가 좋은 분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장경애는 그 메시지를 믿을 수 없었어요. 오늘 본 송씨 부부의 표정과 태도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아들이 자신을 위로하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그린타워로 출근하면서 장경애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정말로 자신이 뒤로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상처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면서 장경애는 은색 열쇠고리를 보았어요. 그 작은 열쇠고리 안에 숨겨진 비밀이 과연 언제까지 비밀로 남아있을지,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면 모든 게 달라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장경애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도현에게서 연락이 뜸해졌거든요. 평소에는 이틀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닷새째 소식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그린타워 12층에서 청소를 하던 장경애에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 하윤아, 여기서 뭐해? 복도 끝에서 도현과 하윤이 나타났어요. 둘이 이 건물에 올 이유가 없었는데 신기했습니다. 장경애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다가 멈춰 섰어요. 둘의 대화가 들렸거든요. 오빠, 정말 여기서 일하시는 거야? 하윤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어요. 응, 그렇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우리 엄마가 맞다고 했던 말이 맞네. 무슨 말? 환경이 너무 다르다고 했잖아. 나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장경애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점점 아파왔습니다. 하윤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오빠는 착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결혼하면 어머님이 우리 친구들 앞에 나타나실 수도 있잖아. 그게 뭐가 문제인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은 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이 시어머니라고 하면 하윤의 말이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장경애는 더 이상 듣기 어려워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려오는 목소리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하윤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한 게 아니라 현실이야. 오빠도 솔직히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상견례 때도 그렇게 어색했던 거 아니야? 그 말에 도현이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장경애에게는 더 큰 상처였습니다. 아들도 결국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생각해봐, 오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서 이런 건 정말 중요해.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체면. 맞아. 나도 오빠를 정말 좋아하지만 이런 부분은 부담스러워. 솔직히 말해서 장경애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도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시간 있으세요? 응, 왜? 잠깐 뵈러 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도현이 집에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고 평소처럼 밝게 웃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엄마,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장경애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오후에 들은 대화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짐작이 갔거든요. 엄마, 하윤이랑 결혼 준비를 하면서 좀 복잡한 상황이 생겼어요. 어떤 상황? 하윤이 부모님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현이 말을 돌리고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뭘 걱정하시는데? 환경적인 차이 때문에요. 환경적인 차이? 장경애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아들이 직접 말하기를 기다렸거든요. 엄마의 직업 때문이에요. 하윤이 부모님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나온 말이었어요. 장경애는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혹시 결혼식이나 중요한 자리에서는 엄마가 조금 뒤에 계시면 어떨까 해서요. 뒤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참석은 하시되 하윤이 친구들이나 친척들과는 만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도현의 말이 점점 작아졌어요. 자신도 이런 말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장경애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들의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숨기라는 이야기였거든요. 도현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윤이를 생각해서 엄마를 숨기자는 거구나. 숨기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분명히 말해봐. 장경애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 복잡하다고? 내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야?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떤 말을 해도 어머니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자.
나는 결혼식에 안 갈게. 엄마, 어차피 내가 가면 너희들만 불편하잖아. 그냥 집에서 축하해주면 되지 뭐. 장경애의 말에 도현이 당황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당연히 오셔야죠. 하지만 하윤이 친구들과는 만나지 말라며? 그럼 나는 구석에 숨어서 있어야 하는 거네. 엄마. 아니야, 괜찮아. 나도 이해해.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하지만 장경애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깊이 상처받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더 잘 얘기해 볼게요. 아니야, 됐어. 하윤이 부모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야. 실제로 우리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잖아. 도현이 그날 밤 집에 돌아간 후 장경애는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그 아들에게는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다음 날부터 도현과의 연락이 더욱 줄어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형식적인 내용이었어요. 엄마 건강하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응, 나도 잘 있어. 너도 몸 조심해. 그런 짧은 대화가 전부였어요. 예전처럼 길게 통화하거나 자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린타워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송대훈이었습니다. 하윤의 아버지가 이 건물 입주를 알아보러 온 거였어요. 관리사무소가 어디에 있죠? 송대훈이 로비에서 김경비원에게 물어봤어요. 장경애는 청소를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 시설은 어떤가요? 오래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상태가 좋습니다. 특히 청소 관리가 정말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김경비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장경애의 일솜씨를 칭찬하는 거였죠. 청소요? 누가 하는데요? 저기 계신 경애 아줌마가 하세요. 정말 성실하시고 꼼꼼하세요. 송대훈이 장경애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잠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봤던 도현의 어머니라는 걸 알아본 거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송대훈의 인사는 어색했어요. 상견례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만나니 당황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애도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송대훈은 며칠에 한 번씩 건물에 나타났어요. 입주를 위한 사전 조사를 한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장경애를 대하는 태도는 예전과 달랐어요. 아줌마 수고 많으세요. 말은 예의 바르게 했지만 시선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어요.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예비 사돈으로 예의를 지켰지만 지금은 그냥 청소부로만 보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송대훈이 관리사무소 직원과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이 건물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건물주들이 까다로우셔서 심사도 까다롭고요. 건물주가 누구죠?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주요 지분은 몇 분이 갖고 계세요. 장경애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쓴웃음을 지었어요. 송대훈이 자신이 그 건물주 중 한 명이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거든요. 그날 오후 도현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응, 무슨 일이야?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하윤이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 자금을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결혼 자금을? 네, 신혼집 보증금이랑 예식 비용까지. 좀 많은 금액이에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얼마나? 3억 정도. 장경애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3억이라. 엄마가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해? 그게 혹시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장경애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단순한 명예 대여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도현아, 나한테 그런 신용도가 있을 것 같니? 그냥, 혹시나 해서요. 장경애는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체를 밝히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장경애는 더욱 조용해졌어요. 아들과의 관계도 더욱 멀어졌고 그린타워에서 송대훈을 마주칠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직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때는 따로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송대훈이 그린타워 입주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관리사무소를 드나들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고 있었어요. 이 건물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꽤 좋은 편이에요. 공실률도 낮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관리사무소 차장 박성민이 설명했어요. 그럼 건물주들은 만족하시겠네요. 그런데 혹시 지분 매각 의향이 있는 분은 없나요? 글쎄요, 그런 분은 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송대훈은 며칠 동안 건물을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 과정에서 장경애를 자주 마주쳤지만 그저 청소부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송대훈이 장경애에게 다가왔어요. 아줌마,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이 건물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오래 일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송대훈의 태도는 상당히 건방졌어요. 마치 장경애를 자신의 부하 직원 대하듯 했거든요. 건물주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장경애는 짧게 답했어요. 그럼 혹시 관리사무소에서 건물주 연락처 같은 거 구할 수 있을까요? 직접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아줌마는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꽤 오래됐어요. 송대훈이 점점 무례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건물 사정을 잘 아시겠네. 혹시 건물에 문제는 없나요? 누수라든지 시설 노후화라든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래된 건물이니까 뭔가 있을 텐데. 아줌마가 청소하시면서 못 본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말투가 장경애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일만 하는 사람이라서. 아, 그렇죠. 청소만 하시는 분이 뭘 알겠어요. 송대훈이 비꼬듯이 말했어요. 그 순간 장경애의 인상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도현이 갑자기 찾아온 거였습니다. 엄마,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하윤이 아버지 사업이 정말 어려워졌대요. 부도 위기까지 갔다고. 도현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요. 장경애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엄마, 혹시 엄마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 네, 하윤이 아버지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본인 명의로는 어려워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일종의 명예 대여인 거죠. 물론 실제로는 하윤이 아버지가 하시는 거고 엄마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시는. 장경애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자신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도현아, 그런 건 불법 아니야?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아무 피해도 안 가게 할게요. 피해가 문제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니? 엄마, 제발요. 하윤이와의 결혼이 걸린 문제예요. 도현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장경애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그런 일에 이름을 빌려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청소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상하지 않겠니? 도현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자신이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야? 솔직히 말해봐. 장경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엄마는 이용하기 편한 사람이야? 돈이 필요하면 명예 빌려달라고 하고 체면이 필요하면 뒤에 숨어 있으라고 하고.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엄마가 뭔 줄 알고 그런 부탁을 하는 거야?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자신이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도현아, 솔직히 말해. 너는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니?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부끄럽다는 거지. 그 말에 도현이 할 말을 잃었어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엄마, 괜찮아. 나도 이해해. 너한테는 내 앞길이 더 중요하니까. 장경애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도현아, 엄마한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도현은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든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경애는 더욱 침묵하게 되었어요. 도현과의 연락도 거의 끊어졌고 그린타워에서도 평소보다 더 조용히 일했습니다. 송대훈은 여전히 건물을 돌아다니며 입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장경애에게 더욱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아줌마, 이 복도 청소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복도는 깨끗했는데도 트집을 잡는 거였어요. 어디가 안 깨끗한가요? 여기 봐요. 먼지가 있잖아요. 송대훈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아주 작은 먼지 하나가 있었어요. 아, 미안해요. 다시 닦을게요. 다시 닦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건물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송대훈의 말투가 점점 고압적이 되어 갔어요. 그리고 아줌마, 혹시 건물주들이 입주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줌마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제가 그런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청소하는 아줌마 말이면 건물주들도 들어주지 않을까요? 송대훈이 장경애를 마치 자신의 심부름꾼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일에 관여할 수 없어요. 아이고, 답답하네. 그럼 관리사무소 사람들한테라도 좀 얘기해봐요.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건 아줌마도 여기서 계속 일하려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장경애의 눈빛이 변했어요. 마치 협박하는 것 같은 말투였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뭐 특별한 뜻은 아니고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죠. 제가 입주하면 아줌마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송대훈이 빙빙 돌려서 말하고 있었지만 요점은 명확했어요. 자신에게 협조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쁠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순간 장경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그리고 평화를 위해 참아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거였습니다. 송 씨, 저는 제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일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죠. 송대훈이 비웃듯이 말하고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장경애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그날 저녁 장경애는 오랫동안 보관해뒀던 서류들을 꺼내봤어요. 그린타워 지분 소유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리고 각종 계약서들. 모두 자신이 이 건물의 공동 소유주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들이었어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장경애는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내일은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장경애는 도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후 3시에 그린타워 회의실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평소와 다른 말투의 문자를 받은 도현은 당황했지만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장경애는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출근했어요.
청소복 대신 정장을 입었거든요. 오랜만에 입은 정장이었지만 여전히 잘 어울렸어요. 경혜 씨, 오늘 왜 그렇게 차려입으셨어요? 김경비원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장경혜의 대답은 평소와 달랐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걸음걸이도 당당했거든요. 오후 3시 그린타워 2층 회의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도현, 하윤, 송대훈,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들까지 모두 장경애가 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장경애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평소 청소복 입은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경애의 첫마디는 모든 사람을 더욱 당황시켰어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말투와 분위기였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경애는 가져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장경애가 테이블 위에 펼친 서류들을 본 관리사무소 박 차장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박 차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류 맨 위에 있던 건물 등기 부등본을 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장경애라는 이름이 30% 지분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장경애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평소의 수줍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당당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장경애, 그린타워의 공동 소유주 중 한 명입니다. 그 말과 함께 회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도현은 입을 벌린 채 어머니를 바라봤고 하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송대훈은 서류를 집어들고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에이, 이게 진짜입니까? 송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네, 진짜입니다. 제 남편 이석준과 함께 25년 전에 이 건물을 공동으로 투자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제가 혼자 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경애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건물 건설 당시의 투자 계약서, 은행 대출 서류, 그리고 세금 납부 증명서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청소일을? 도현이 겨우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왜 청소일을 했느냐고요? 장경애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 건물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고 싶었어요. 남편과 함께 지은 이곳을 직접 돌보고 싶었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생활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장경애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다음 말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싶었어요.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엄마, 도현아, 너는 어머니가 청소일을 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했지? 상견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 장경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다고. 그럼 왜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지? 왜 하윤이 친구들 앞에서는 나를 소개하지 말라고 했어? 도현이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의 지적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송대훈은 서류를 보면서 점점 안색이 나빠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장경애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식은땀이 났거든요. 그리고 송씨, 장경애가 송대훈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저는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무시하고 트집 잡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하셨죠? 송대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장경애의 질문에 송대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특히 내 아들의 모습을 말이에요.
장경애가 도현을 다시 바라봤어요. 도현아, 너는 스스로 자수성가했다고 자랑스러워하지만 정작 그 밑바탕을 만들어준 사람은 무시했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 명에 대여해달라고 할 때는 무슨 생각이었지? 도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하윤 씨. 장경애가 하윤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하윤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어머님.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 차장이 어색하게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왜 지금까지 저희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직접 건물을 관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청소부일 때와 건물주일 때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고요. 박 차장이 얼굴을 붉혔어요. 실제로 평소에 장경애를 그냥 청소 아줌마로만 생각하고 대했었거든요. 이제 송씨 입주건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장경애가 본격적으로 사업 이야기를 꺼냈어요. 송씨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셨다고 들었는데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입니다. 부적격이라니. 왜죠? 먼저 재정 상태가 불안정해요. 사업부도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겠어요? 송대훈이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그의 재정 상태는 매우 불안정했거든요. 두 번째, 인성 문제입니다. 이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못하는 분과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송대훈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너희들이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어. 장경애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당당하게 밝히고 살 거예요. 도현이 갑자기 일어나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거였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달라졌을까? 너는 내가 건물주라서 자랑스러워하고 청소부라서 부끄러워하는 거니? 도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도현아,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나 직업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로 정해지는 거예요. 엄마, 나는 청소 일을 할 때도 자랑스러웠어. 이 건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왔거든. 그런데 내 아들은 그런 나를 부끄러워했지. 도현이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거든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도 모르고.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장경애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도현아,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짜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 네, 엄마. 정말 그렇게 할게요. 하윤도 눈물을 흘리며 장경애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머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하윤아, 너도 이제부터는 사람을 다르게 봐야 해.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야. 네, 정말 그렇게 하겠어요. 송대훈도 장경애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송씨, 사과는 받겠지만 입주는 허가할 수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네, 당연합니다. 회의실에서 나가면서 송대훈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린타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장경애는 더 이상 청소복을 입지 않았고 대신 건물 관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직원들도 그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크게 변한 건 도현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회의실에서의 충격적인 진실 공개 후 며칠이 지났지만 도현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건물주라는 사실보다도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더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도현은 하윤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빠. 하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지? 응. 정말 많이 잘못했어. 도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자책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우리가 어머님을 청소부라고 해서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고. 하윤도 눈물이 났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특히 나는 어머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도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아오셨는데 나는 엄마를 이용하려고만 했어. 명에 대여해달라고 하고 뒤에 숨어 있으라고 하고. 오빠, 이제라도 제대로 사과해야 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도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장경애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저녁에 집에 와라. 하윤이도 함께. 짧은 문자였지만 도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걱정되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도현과 하윤은 장경애의 집을 찾았어요. 문을 열고 나온 장경애의 모습은 며칠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었어요. 들어와. 장경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서먹한 느낌이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도현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망설였어요. 엄마,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봐. 장경애가 도현의 말을 막았어요. 나는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숨기고 살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말이야. 장경애는 찬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왔어요. 이거 봐. 사진첩을 펼치니 도현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나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도현이 함께 찍은 행복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이 건물에 투자할 때 우리는 가난했어. 하지만 꿈이 있었지. 언젠가 너를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 장경애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어요. 그래서 모든 걸 걸고 투자했어. 대출도 받고 적금도 깨고. 정말 힘들었지만 견뎠어.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 힘들었어. 하지만 너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 그래서 직접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했지. 사진을 넘기면서 장경애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관리업체에 맡겼는데 제대로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청소일을. 맞아. 청소일도 하고 시설 점검도 하고 입주자들 관리도 하고 모든 걸 직접 했어. 도현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 엄마,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도현아. 분명히 부끄러워했어. 친구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할 때 내 표정을 봤거든. 장경애의 말에 도현이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 내가 정말 너에게 부끄러운 어머니인가? 청소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상견례 때 그렇게 어색해했고 왜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어? 도현이 대답하지 못하자 장경애가 계속했어요. 나는 정말 상처받았어.
내가 평생 내 자랑이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내가 숨기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된 거잖아. 엄마. 그래서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어. 내가 누구든 무엇을 하든 당당하게 살기로 말이야. 하윤이 갑자기 일어나서 장경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하윤을 보며 장경애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오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하윤아, 저는 어머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저 청소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도현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장 잘못 대했어요. 도현아, 엄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제가 자수성가했다고 자랑스러워했는데, 사실 엄마가 만들어주신 바탕 위에서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리고 엄마를 이용하려고까지 했어요. 명에 대여해달라고 하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장경애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있었어요.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 장경애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라니까. 두 사람이 일어나자 장경애가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엄마.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야. 장경애가 도현의 손을 잡았어요. 도현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너는 항상 내 자랑이었어. 엄마.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 사람을 직업이나 재산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인품과 마음을 봐야 해. 네, 정말 그렇게 할게요. 하윤도 장경애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도 정말 달라지겠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기르겠어요. 하윤아, 너도 좋은 아이야. 다만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좁았을 뿐이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엄마, 결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건 너희가 정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둘게. 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내가 건물주든 청소부든 당당하게 살 거고 너희 결혼식에도 당당하게 참석할 거야. 당연히 그래야죠. 도현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하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어머님을 제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정말로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도현과 하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윤아, 우리 정말 잘못했었지? 응, 정말 많이.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야.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래, 그리고 어머님께 정말 잘해드리자. 그날 이후로 도현과 하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장경애에 대한 태도도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특히 도현은 자신의 스타트업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경비원분들과도 친근하게 지냈습니다. 하윤도 마찬가지였어요.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도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들의 직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장경애와의 관계였어요. 이제는 정말로 진심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엄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도현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왜? 엄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서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를 두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장경애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나도 행복해. 내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모든 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실된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2달 후 도현과 하윤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처음 계획했던 화려한 대형 결혼식 대신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엄마,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도현이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뭐가 걱정이야?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 제일 아름다운 거야. 장경애는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하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윤은 처음 계획했던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 대신 단정하고 우아한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어머님, 이 드레스 어때요? 정말 예쁘다. 내가 입으니까 더 아름다워 보여. 장경애의 진심 어린 칭찬에 하윤이 활짝 웃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그린타워 1층 로비에 마련된 소규모 예식장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화려한 장식 대신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들과 촛불이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단연 장경애였어요. 우아한 한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품격 있어 보였거든요. 정말 멋지시네요, 사장님. 김경비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장경애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우리 아들 결혼식에 와주셔서. 당연한 일이죠. 도현 군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제 알겠어요. 실제로 도현은 지난 2달 동안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린타워에 올 때마다 모든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들의 이름까지 기억해서 불렀거든요. 박 이모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어머, 도현 씨. 오늘 결혼식이죠? 축하해요. 감사해요. 나중에 케이크 드시러 오세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장경애는 정말 뿌듯했어요. 아들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하윤의 부모님도 참석했어요. 송대훈과 김미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송대훈은 장경애를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요. 장경애는 너그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송대훈의 입주 신청은 여전히 거절 상태였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났어요. 김미경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서로 이해하게 됐으니까. 결혼식 진행자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린타워에서 광고 회사를 운영하는 박대리였습니다. 장경애가 직접 부탁한 거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앞에서 도현 씨와 하윤 씨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박대리의 진행으로 간소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신랑 어머니이신 장경애 사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장경애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당당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저는 오늘 제 아들 도현이가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하지만 더 행복한 건 아들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장경애가 도현을 바라봤어요. 도현아, 너는 이제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 그게 엄마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야. 도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하윤아,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함께 행복하게 살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서약이 끝나고 반지 교환 순서가 되었어요. 도현과 하윤이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부부의 연을 맺은 두 분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장경애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모습을 당당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도 장경애는 주인공이었어요. 그린타워 직원들과 입주자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줬거든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 건물이 정말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도현 씨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어머니 닮으신 것 같아요. 이런 인사들을 받으면서 장경애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숨기고 살았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피로연이 끝나고 가족들만 남아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도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이지.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윤도 장경애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저도 정말 감사해요. 저를 진정한 딸처럼 받아주셔서. 너희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날 밤 신혼부부는 그린타워에서 멀지 않은 작은 아파트로 신혼집을 정했어요. 처음 계획했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신혼집에 놀러 오세요. 그래, 자주 갈게.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장경애는 여전히 매일 새벽 그린타워에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청소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건물 관리 업무를 직접 챙겼어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응, 습관이 되어버렸어. 김경비원과의 대화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이제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며 대화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도현 씨 어때요? 잘 지내시나요? 잘 지내지. 요즘 부쩍 성숙해진 것 같아. 실제로 도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의 스타트업도 더욱 성실하게 운영했고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회사 청소하시는 이모님들께 간식 좀 사드려도 될까요? 왜? 항상 고생하시는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동료들도 도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하윤도 마찬가지였어요.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도 겸손한 모습을 보였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건물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하윤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린타워를 소개하는 게시물을 올렸어요. 장경애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25년 동안 이 건물을 직접 관리하시면서 모든 입주자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세요. 그 게시물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와,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부럽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를 두다니. 진짜 성공한 여성이네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하윤도 뿌듯했어요. 자신의 시어머니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장경애는 그린타워 옥상에 올라가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반짝이는 야경을 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건물을 지을 때의 꿈, 혼자 남아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최근에 겪었던 갈등과 화해까지.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엄마. 뒤에서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도현과 하윤이 함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찾았어요. 왜 올라왔어? 오늘 엄마랑 저녁 먹기로 했잖아요. 깜빡하셨나? 장경애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도현과 하윤은 일주일에 2~3번씩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엄마 여기서 뭘 하고 계셨어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도현이 말했어요. 나도 행복해. 저도요, 어머님. 하윤도 덧붙였어요. 우리 모두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장경애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족 말이야.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서로에 대한 감사함도 표현했습니다. 몇 달 후 하윤이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님,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정말이야? 장경애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할머니가 된다는 기쁨도 컸지만 무엇보다 가족이 더 단단해진다는 느낌이 좋았거든요. 엄마, 아기가 태어나면 그린타워에서 키워도 될까요? 도현이 농담으로 말했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직접 돌봐줄게.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장경애는 매일 새벽 그린타워에 나와요. 여전히 건물 구석구석을 살피고 입주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아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당당하게 밝히며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예요. 이제는 정말로 진심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장경애는 그린타워 로비에서 청소하시는 새로운 직원분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어요. 저는 이 건물 관리하는 장경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일하는 동료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김경비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장경애가 여전히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진정한 부는 돈이나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는 걸 장경애는 늘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두게 된 도현과 하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으로서 말이죠.